안녕하세요, 크로스입니다. 오늘은 시놀로지의 첫 국내 정식 출시 공유기인 RT2600AC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출시한 시놀로지의 두 번째 공유기 제품인 RT2600AC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AC2600급 공유기입니다. 이 AC라는 속도 구분법은 쉽게 말하자면 2.4GB와 5GB 밴드의 총 대역폭을 말하는 건데요. RT2600AC의 경우는 2.4GB 밴드 800Mbps, 5GB 밴드 1.73Mbps를 합쳐서 2.53GB, 즉 AC 2600급 공유기가 되는 셈입니다. 대개 이 숫자가 높을수록 무선 성능이 좋긴 하지만 절대적인 성능 기준은 아닙니다. 공유기의 대략적인 등급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박스를 한번 열어볼까요? 우선 박스 겉면을 보면은 제품 스티커가 붙어있고, 시놀로지의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무지 박스에 간단한 스티커로 제품의 특징이나 사양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식 출시인 만큼 PC 디렉트에 스티커가 붙어있죠. 그리고 역시 다른 시놀로지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봉인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열어볼까요? 일단 공유기 본체가 있고요. 본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후면에 안테나 2개가 들어가고 각각 측면에 안테나 2개가 더 붙습니다. 안테나 4개가 총 부착이 되고요. 실제로는 밴드는 2개, 안테나는 4개인 공유기입니다. WAN 포트는 파란색, 노란색은 일반적인 랜 포트로 되어 있고, 이 공유기는 링크 어그레이션은 아니지만 1번 포트를 WAN 2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역폭을 합쳐서 쓰는 링크 어그리게이션 혹은 트렁킹이라고 하는 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폴트 톨러런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USB 포트가 하나 있고요. 반대쪽에는 WPS 그리고 와이파이 설정 버튼, 그 반대쪽에는 USB 3.0 포트 그리고 안전하게 제거 버튼이 있습니다. 앞면에는 SD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성능 공유기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기본적인 NAS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 시놀로지 공유기는 그 기능이 좀 더 다른 공유기들에 비해서 강력하다고 합니다. 공유기는 벽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고 혹은 일반적인 공유기처럼 바닥에 거치할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 거치하는 경우 아래쪽 면이 좀 뜨도록 다리가 뒷면이 올라와 있어서 발열 측면에서는 아수스 공유기보다는 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른 부분을 열어볼까요? 아답터, 랜선이 들어있습니다. 랜선엔 특별히 마킹은 없지만 아마 카테고리 5 2로 생각되네요. 안테나가 4개 들어있습니다. 안테나 형상은 일반적이고 4개가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뭐 이런 거 보고 조립할 건 아니니까. 이게 다네요. 자, 그럼 조립을 하고 네트워크에 연결한 다음에 설정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공유기 설정 시작해볼까요? 시작. 관리자 계정 설정이 있는데 어드민을 그대로 쓰는 건 바보 같은 짓이겠죠? 패스워드를 설정해주고, 와이파이 네트워크 설정은 공유기를 새로 설치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기존의 공유기를 대체하는 거라면 SSID는 똑같은 것으로 쓰는 게 편하겠죠? 암호도 마찬가지고요. 작동 모드, 무선 라우터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유기 모드이고요. 무선 AP는 확장해서 AP로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모드겠죠. 무선 라우터랍니다. SRM은 공유기의 관리 콘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NAS의 시놀로지 NAS의 그것과 비슷한 것이죠. 외부 액세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보안상 문제는 있겠지만 기능은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요. 활성화됨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연결 설정. 일반적으로 자동 IP로 하면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별한 요구사항, 이런 뭔가 이런 설정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내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대개 적용. 자, 설정 중이네요.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설정이 완료된 것 같네요. 시작. 이런 팁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뉴스 가져오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자, 제어판에 가볼까요? 사용자 제어판을 보면은 게스트나 어드민은 비월상화 되어 있는 게 확인할 수 있고요. 아마 이게 관리자 표시 같네요. 어드민 설정이 되어 있고, 저장소는 가니나스 관련 설정, SD카드나 USB가 필요하겠죠. 파일 서비스 알림은 이제 이메일 알림을 통해서 공유기에 문제가 있거나 월간 보고서 같은 게 아마 들어가는 기능일 겁니다. 시놀로지 나스도 똑같은 기능이 있거든요. 장치를 보면은 장치 CPU, 코어, 내용 거의 시놀로지 나스랑 똑같네요. 표준 시간대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정하도록 하죠. LED 프린터, 당연히 USB 프린터를 네트워크 프린터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는데요. 혼성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재부팅 예약. 공유기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은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부팅 예약을 걸어서 잘 안 쓰는 시간대에 주간 1회 정도 혹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재부팅을 해주면은 공유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좋은 도움이 되겠죠. 시스템 가보면은 업데이트가 있네요. 아마 이 업데이트 때문에 알림 표시가 떠 있는 것 같은데 1.2 기능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놀로지는 이런 펌웨어 업데이트가 굉장히 잦은 편이고요. 그런 펌웨어 업데이트의 내용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써 있는 편입니다. 최근 변경 사항들을 보면은 신제품 출시에 따른 기능 추가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버그 패치들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해주는 게 좋겠네요. 자, 다운로드. 현재 네트워크 전송 속도가 이렇게 표기가 되네요. 일반적인 공유기의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들은 대부분 유사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릴리즈 노트가 상세하게 써 있는 공유기는 상당히 드문 것 같아요. 시놀로지가 그 점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업데이트 종료할 수 없습니다. 네, 잠시 또 기다려야겠네요. 뭐야? 퍼센티지가 왔다 갔다 해. 드디어 다시 시작되네요. 10분이나 기다리래. 그냥 껐다 켜면 안 되나 이거? 실제로는 껐다 켜지고 있는 것 같네요. 잠시 기다려보자. 매번 이럴 일은 없으니까. 최근에 공유기들은 부팅 프로세스가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산 공유기, 특히 EFM 쪽에
IP타임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시죠. IP타임 공유기들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뭐 아주 고성능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IP타임만 사용해도 사실 큰 문제가 없거든요. 실제로 해외에서 좀 중저가 공유기로 경쟁력이 있는 TP-링크라든가 뭐 D-링크의 저가형 버전이라든가 그런 제품들이 국내에선 별로 인기가 없는 이유가 IP타임이 워낙 잘 만들어요. 공유기 하드웨어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펌웨어 지원이 굉장히 좋고 국내 실정에 맞게 아주 가장 필요한 부분만 잘, 말하자면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준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아수스나 넷기어 같은 공유기, 좀 상위 공유기로 가실 게 아니면은 굳이 다른 회사 제품을 사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IP타임에서 적당한 수준의 공유기를 찾아서 구입을 하시는 게 특별히 전문가라든가 뭐 가니나스 같은 원하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면은 그쪽이 제일 무난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도 가장 쉽습니다. 다른 공기가 좋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단지 IP타임 공유기의 문제는 최근 제품은 사실 직접 써보지 않아서 제가 확신은 없는데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게 2년 전쯤에 구입한 거를 부모님 집에 설치를 해놨는데요. 그 제품은 아답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보통 IP타임 제품에 많이 지적되는 저급 아답터 문제는 상위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든지 아니면은 중저가 제품에만 적용되는 문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얘기인데 제 생각엔 아마 계속 문제가 되니까 최근 제품에는 많이 개선이 돼서 실제로 문제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선. 하지만 공유기는 일반적으로 수명이 2년에서 4년 정도를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던 아수스 공유기 RT-AC68W인데요. 68P 초기형과 같은 모델입니다. 색깔만 흰색이고요. 일반적으로 리퍼 모델이나 아니면 T모바일 제품을 커펌에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아마존에서 신품을 구매해서 직구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큰 문제는 없는데 4년 정도 지금 만 4년 정도 사용을 하니까 와이파이 부분이 좀 불안정한 작동을 보여가지고 요번에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수스도 아답터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답터를 저도 2년 정도 사용하고 한번 교체를 했었고요. 드디어 나스의 접속화면과 굉장히 비슷하네요. 참고로 나스 접속화면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배경은 설정할 수 있고 DSM 6.2 최신 버전이고 DS916 플러스 버전의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나스의 배경화면 및 로그인 화면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배경화면 정도 차이고 시계는 설정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좀 그런 거 나오는 거 귀찮아서 삭제해버렸습니다. 모양은 오히려 큐냅 제품 느낌도 살짝 나네요. 저도 한두 번 본 게 달아서 정확하지 않았습니다만. 자, 로그인 해볼까요? 초기 설정하고는 펌웨어가 업데이트된 탓인지 내용이 조금 변경이 많이 됐네요. 시놀로지와 말하자면 이게 앱도어 같은 기능인데 시놀로지가 굉장히 유사하네요. 시놀로지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916 버전 916DS 모델 시놀로지 나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련된 앱들이 추가 설치하면 여기 추가로 뜹니다. 공유기도 마찬가지네요. 패키지 센터에 아마 공유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나 이게 말하자면은 안드로이드로 치면은 구글 플레이 앱 같은 건데요. 업데이트 기능 같은 게 있습니다. 업데이트 해볼까요? 대부분의 앱들은
시스템 재부팅까지는 요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의 재부팅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설정 마법사 같은 게 떠서 특정 포트를 설정하거나 그런 기능들이 업데이트 시에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이프 업섹스라는 앱이 무엇인가 했더니 고급 부모 통제 기능과 보안 기능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보안 정책 설정한 앱인 것 같네요. 패키지가 최신 버전입니다. 자, 내용들을 보면은 나스가 아니죠. 공유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DNS 서버, 클라우드 스테이션, 미디어 서버, 라디오 서버, 잘 모르겠네요. 다운로드 스테이션, 아마 이걸 제일 많이 쓰실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나스가 있어서 공유기에선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나스가 따로 없으시다던가 그런 경우는 다운로드 스테이션을 통해서 특히 불법일 가능성이 높지만 토렌트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VPN 서버 같은 게 있고요. 베타 패키지에는 특별한 게 없네요. 자, 닫고 네트워크 도구, 보안 어드바이저. 일단 로고 센터부터 볼까요? 시놀로지 공유기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네트워크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아수스에도 비슷한 기능은 있는데 기능이 좀 느려요. 일단 느리고 내용이 이렇게 상세하지가 않습니다. 상세한데 일반인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방식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이런 로그만 보고 개요 같은 네트워크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거 쉽게 이해하기는 좀 시놀로지보다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장소 설정, 로고 데이터베이스를 아카이브하는 기능이 있네요. 이 기능 때문에라도 SD카드나 USB를 하나 넣어놔야겠네요. 기왕 로그 기능이 있으니까 저장해야겠죠. 알림 규칙, 설정 기록,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제어판은 아까 봤는데 업데이트 후 변경된 게 특별히 없는 것 같네요. 네트워크 센터, 이게 제일 중요한 기능 같네요. 현재 SSID, 맥 주소들이 뜨고요. 현재 공인 IP, 이거는 메인 공유기가 받아오는 IP인 거죠. 제 경우는 KT 반기가 사용하니까 공인 IP가 이렇게 들어오고 게이트웨이 뜨는 거죠. KT 모델은 반대쪽 방이겠습니다. 인터넷, 특별히 설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스마트 WAN, 이게 아까 개봉하면서 설명드린 내용인데 랜 1번을 WAN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게 링크 어그리게이션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폴트 톨러런트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연결해 놓고 선이 하나 죽었을 때 대체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로드 밸런싱이 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제대로 작동하는 거면은 링크 어그리게이션이라고 아예 써놨을 텐데 그렇게 안 써놓은 걸 보면은 조금 의심이 갑니다. 일단은 사용하지 않고요. 퀵커넥트는 말하자면은 쉽게 이 공유기를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요. DDNS가 보통 일반 공유기에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죠. DDNS는 말하자면 웹 주소를 하나 배정을 해서 그 웹 주소를 통해서 이 공유기를 접속하는 기능이고요. 퀵커넥트는 DDNS와 좀 다르게 시놀로지에서 말하자면 이 주소를 공유기의 실제 주소를 중간에 변환해서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퀵커넥트의 장점은 뭐냐면은 DDNS 설정이 공유기나 혹은 KT 모뎀에 의해서 오류가 나서 일시적으로 죽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퀵커넥트는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럼 단점은 뭐냐? 퀵커넥트는 속도가 느려요. 일반적으로 일본 쪽에 시놀로지 서버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놀로지 나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퀵커넥트 기능을 저는 설정을 해놨지만 이걸로 접속을 하면은 시놀로지 나스에 접속은 할 수 있지만 일본 쪽 웹을 통해서 마치 VPN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하지만 설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공유기 같은 경우는 퀵커넥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놀로지 계정은 시놀로지 계정을 만들어야 되고요. 다른 나스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미 계정이 있습니다. 계정을 원래는 계정 생성해가지고 시놀로지 어카운트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저는 만들진 않고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만들지 않고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퀵커넥트 활성화. 퀵커넥트 아이디는 아무거나 설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유저들과 중복되면 안 되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 기존에 나스에 사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이름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적용. 제대로 적용이 됐다면은 시놀로지 홈페이지에서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내 장치 목록에 보면은 퀵커넥트 아이디가 이렇게 뜨면서 실제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내부망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접속이 되는 거고요. 외부망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르게 됩니다. 자, 외부망에서 접속을 하면은 참고로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가 아니라 LTE망입니다. 이렇게 집에 나스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위에 보면은 JP라고 돼서 일본 쪽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공유기 설정으로 돌아가죠. DDNS는 지금은 설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주로 DDNS가 필요한 내용들은 나스에서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공유기에서는 퀵커넥트만 설정해서 필요할 경우에만 공유기에 접속해서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할 겁니다. 3G, 4G 같은 경우는 USB로 3G, 4G 모뎀을 끼우면은 WAN 대신에 3G나 4G 망을 WAN으로 사용해서 공유기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선 많이 안 쓰는 기능이지만 동남아시아라든가 유럽 국가들 인터넷 광대역망이 현재 자기 위치까지 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기능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포트 전달, 포트 트리거링, DMZ 세 가지 기능이 있네요. 포트 전달은 필요한 앱들, 주로 이제 게임이라든가 토렌트라든가 이런 앱들은 대부분 포트 트리거링으로 작동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특별한 설정이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토렌트 같은 경우, 계속 토렌트 얘기를 하게 되는데 토렌트 같은 경우는 특정 포트를 열어줘야지만 정상적인 속도가 나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UPnP라고 해서 필요한 어떤 포트를 요청을 하면은 공유기에서 자동적으로 세팅하는 방식을 최근엔 사용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설정할 일은 거의 없고요. 문제는 이제 공유기 아랫단에 NAS 같은 서버 장비가 들어가는 경우인데요. 서버 장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특정 포트를 열어서 서버에서 원하는 어떤 기능들, 웹서버라든가 FTP 서버 같은 기능들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포트 트리거링이나 포트 전달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시놀로지 나스는 그런 기능을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로컬 네트워크로 보죠. 일반에서는 기본적인 설정, 내부망 설정들이 있고요. 특히 DHCP 서버 설정이 있습니다. IPC6 정적 라우트 쓸 일 없고요. DHCP 클라이언트는 현재 연결된 내부 장비들 목록에 나오고요. DHCP 예약은 IP 같은 걸 추가할 수 있겠죠. 맥 어드레스에 따라서 고정 IP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IPTV는 랜 4번 포트를 사용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프로파일이 있긴 합니다. 프로파일이 있긴 하지만 국내 제품과 잘 호환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 제가 사용하는 KT 같은 경우는 어차피 모뎀에서 공인 IP 포트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아예 IPTV의 셋탑박스는 다른 포트에 물리고 라우터 아래망에 물리지 않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래픽 제어로 가보죠. 트래픽 제어에 가면은 현재 기기에 연결된 장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이제 장비의 목록이 있고 해당 장비에 대한 맥 어드레스나 장치 이름을 설정할 수가 있죠. 하나 샘플을 해보면은 이 장비 같은 경우는 허브인데 허브 아이콘은 없네요. 뭐 이래. 다른 장비들은 설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고급 탭에 가면은 트래픽 제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트래픽 제어로 활성화해야지만 된다는 거네요. 인터넷 대역폭을 입력해서 특정 기기의 트래픽을 설정하는 것 같은데 일단 확인해보죠. 업로드와 다운로드 대역폭은 아마 속도 테스트를 해가지고 정해야 되겠네요. 특정한 장치에 보장 업로드 다운로드, 즉 QoS 기능 같은 건데 라우터에 많은 작업이 몰려도 특정한 장비는 꼭 작동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062 아래에 IP4이 물려있다. 꼭 가정하면은 IP4는 다른 컴퓨터나 게임기 혹은 핸드폰에서 아무리 많은 트래픽을 가져가더라도 IP4는 계속 작동을 해야 되니까요. 일정 수준의 대역폭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겠죠. 혹은 어떤 장비가 과도하게 대역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대역폭을 줄여주는 최대 대역폭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금은 쓸 일은 없고요. 모니터, 라이브 트래픽을 볼 수가 있는데 설정, 통계 기록 같은 걸 설정할 수가 있네요. 현재 트래픽이 160, 320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나스에서 뭔가 쓰고 있네요. 누가 쓰고 있나? 보고서 작업. 네, 보고서를 만들거나 할 수 있을 겁니다. 보안으로 넘어가면은 웹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해 SRM에 쉽게 말하면 062 설정 프로그램에 자동 로그아웃 타이머가 있다는 겁니다. DOS 보호 활성화하죠. 기본적인 보호 기능이 있고요. 설정이 오래 걸리네요. 방화벽 기능도 있습니다. UPnP 클라이언트라든가 SRM에 대한 포트 관리 대상 포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다 허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일부는 이제 비활성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할 때는 그렇다 치고 외부에서 연결할 때 HTTPS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인증서 설정을 하고 HTTPS를 설정한 뒤 안전하지 않은 접속 방식인 HTTP는 활성화를 안 해놓을 수가 있겠죠. 혹은 차단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일단 냅두도록 하고 서비스는 이 062에서 지원하는 추가적인 기능들 웹데브라든가 FTP, 봉주르, 맥 파일 서비스, 윈도우 파일 서비스 이런 기능들을 방화벽을 통해서 인터넷 액세스, 즉 외부에서 내부로 접속하거나 내부에서 외부로 접속하는 그런 기능들을 막을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자동 차단 활성화, 네. 신뢰한 IP 주소를 추가하는 등 여러가지 허용 차단 목록을 만들 수 있는데 특정 IP에서 계속 공격이 들어간다거나 하면은 여기다가 추가해 줄 수 있겠죠. 방화벽 서비스에서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시놀로지 나스나 062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공격입니다. 그래서 아예 중국 좀 너무한가? 중국에서의 모든 포트를 SRM에 대한 접속을 거부할 수가 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해줄까요? 지역 러시아 SRM 거부 저장. 이렇게 해주면은 062 콘솔에 대한 기본적인 보안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VPN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의 접속은 막을 수 있겠죠. 작동 모드는 처음에 설정한 것들이고 지금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커넥트를 보면은 현재 접속된 전송 속도라든가 와이파이 로그, 연결된 장치, 와이파이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선을 보면은 자동 연결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USB 3.0 장치를 다운그레이드. 이게 무슨 얘기냐면 USB 3.0 장치와 2.4기가 와이파이 신호에 간섭이 있습니다. 이건 규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062에서는 USB 3.0 장치, 즉 062에 연결되는 외장하드 같은 장치의 성능을 조금 떨어뜨려서 와이파이가 정상적인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그 기능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보면은 다른 채널 폭이라든가 전송력, 멀티캐스트 변환 이런 기능들인데, 멀티캐스트는 IPTV 셋탑 연결 시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설정들은 필요에 따라 설정하면 될 것 같고요. WPS는 062의 WPS 버튼과 지원되는 기기의 WPS 버튼을 누르면은 암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쉽게 설정할 수 있는, 와이파이 연결을 쉽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 전 안 씁니다. 와이파이 포인트는 최근에 추가된 기능 같은데, 메시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건 시놀로지에서 최근에 출시한 와이파이 메시 지원 기기의 출시에 따라서 추가된 기능 같습니다. 전 없으니까 쓸 일 없겠죠. 자, 이제 게스트 네트워크를 보죠. 게스트 네트워크는 062에 기본적으로 있는 핫스팟과 별개로 손님용 핫스팟을 하나 더 만드는 기능입니다. 062에 따라서 여러 개를 설정하는 게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시놀로지에는 한 개만 설정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기능은 주로 사무실이나 개인 가정에서 외부인이 왔을 때 인터넷은 가능하게 하지만 내부망에는 접속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요. 게스트 와이파이를 설정을 해놓고 게스트 와이파이를 통해서 접속할 때는 스마트 DNS 서비스를 사용해서 마치 미국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주 용도는 넷플릭스라든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같은 데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이거는 나중에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스케줄, 게스트 네트워크로 활성화하는 스케줄 설정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게스트 포털은 여러분이 스타벅스 같은데 공용 IP 접속하면은 어떤 로그인이라든가 아니면 안내문 같은 게 뜨게 돼 있죠. 그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할 경우 유용하겠죠. 맥필터의 경우는 특정 맥 주소를 사용해서 장치 허용 또는 차단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장치 허용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면은 허용된 맥 어드레스가 아닌 장비는 아예 접속이 안 되게 막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장치 차단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떤 특정 IP가 계속 접속을 해서 무선 내내 접속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든지 어떤 이상한 네트워크 활동을 보인다든가 할 때 맥 어드레스 주소 기준으로 차단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와이파이 커넥트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패키지 센터는 아까 봤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자, 그럼 062의 기능적인 면은 거의 설명을 한 것 같네요. 알림 센터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뜨는데 나스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네트워크 도구로 한번 볼까요? 핑이라든가 트레이스 루트, 랜 깨우기,
이건 웨이콘 랜을 말하는 거죠. 트레이스 루트 같은 기능들이 굳이 커맨드 라인을 띄우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클리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작동하네요. 특히 지도가 같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재밌네요.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구글닷컴을 하면은 미국적 서버로 연결이 되네요. 보안 어드바이저를 보면은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물어보는데 저는 가정용이니까 가정용을 선택하겠습니다. 마치 윈도우의 보안센터처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팅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주는 기능입니다. 특히 저 같은 비전문가는 이런 기능이 있으면은 시스템의 공유기의 위험성을 차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동 차단이 비활성화됐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로그인 시도 횟수 10회, 5분 이내에 10회 이상 했을 때 IP 주소가 차단됩니다. 차단 만료일은 이틀 정도로 해놓죠. 왜냐면 실수로 제가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적용했습니다. 개요. 다시 스캔해볼까요? 보안 상태가 좋은 걸로 나오네요. 이게 여러분의 공유기를 해킹에 취약하지 않게 만들어주는데 완벽한 가이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시스템상에서 확실하게 있는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개인 가정용이라면 사실 큰 문제 없지만 기업용으로 중요한 자료를 다루는 경우 이런 보안 어드바이저를 잘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고급 내용들이 있는데 설정상으로 봐서는 보안 규칙이 검사 목록이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정기 스캔 일정 같은 걸 잡아놓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지원센터는 지원부의 문의, 지원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원격 접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서비스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 수입원인 PC 디렉트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AS 혹은 기술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에 대한 서비스는 그렇게 좋은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세이프 액세스를 켜보면 현재 인터넷 사용 시간이라든가 부적절한 사용 사례들, 프로필, 웹 필터, 패러셜 컨트롤 기능이겠죠? 보안 기능 같은 걸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크게 쓸 일 없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 액세스는 주로 특정 사이트를 차단을 하거나 기업용이겠죠 주로, 아니면 패러셜 컨트롤 기능으로 특정한 IP 혹은 특정한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특정한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움말에 들어가면은 간단한 설명들 찾아볼 수 있게 잘 리스트가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 상당히 강점 같습니다. 아수스도 그렇고 특히 그렇게 잘 되어 있다는 IP타임도 그렇고 이런 기본적인 설명들을 찾아볼 수 있는 매뉴얼 페이지가 아주 잘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인터넷에 들어가든지 혹은 포럼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놀로지는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체 사이트에도 이런 기본적인 설정법이라든가 FAQ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유저들이 쉽게 찾아서 자기의 문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놀로지 062 RT2600AC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RT2600AC는 사실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가격이 높습니다. 정가가 국내 정발 정가가 28만원 정도 되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을 좀 잘 써서 23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지만, 사실 23만원도 062를 치면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 다나와의 062 섹션만 들어가 봐도 IP타임의 비교적 상위급 모델들이, 최상급 모델은 아니고 지금 제가 소개한 062와 비교할 정도 성능은 아니지만 가정용으로는 충분한 성능의 062들이 5, 6만원대, 조금 좋은 걸 쓴다고 하면은 15만원 이하에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600AC 동일한 수준의 062가 그렇다는 얘기죠. 물론 실질적인 처리 속도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수스나 넷기어 그리고 이런 시놀로지 062들은 동시 처리 성능이라든가 혹은 토런트 같은 것을 아주 헤비하게 사용할 경우 062가 뻗거나 혹은 제 성능을 내지 못하는 것들을 최소화시킨 그런 최상급 062인 점이 차이가 크죠.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굳이 고가의 062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062가 진짜 필요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에 관심이 많고 이런 장비를 일부러 구해서 사용하는 게 제 취미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만, 일반적인 유저들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IP타임이나 이런 좀 더 구하기 쉽고 저렴하면서 국내에서 기술 지원을 받기 쉬운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위급 062를 찾는다면은 시놀로지 말고 대안이 사실 크게 많지 않습니다. 아수스 같은 경우도 국내 정발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으면서 가격이 높으면서도 모든 제품이 다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2600급보다 조금 한 단계 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RT-AC88606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6만원대로 지금 국내 정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아래인 2900대도 AC2900 RT-AC866도 32만원 가까이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럼 아수스가 이렇다면 넷기어는 어떨까요? 넷기어 같은 경우도 AC2600 0기가 35만원대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같은 AC2600의 조금 구형인 나이토크 X4S R7800 0기도 30만원대입니다. 즉 시놀로지 RT2600AC가 국내 정발된 수입산 고급 062 중에서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넷기어나 아수스처럼 유저 베이스가 상당히 넓고 해외에서도 많이 검증된 제품이 아니라, 시놀로지 낫으로는 검증이 되어 있지만 시놀로지 062 자체는 비교적 이 업계의 뉴페이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아직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살펴본 것처럼 이 SRM이라는 062 웹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사용하기 편하고 부가적인 기능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은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결론입니다. 시놀로지 062는 비교적 국내 정발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에서 직구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약간 비싼 정도니까요. 한 4, 5만원 정도 비싼 정도니까요. 직구를 했을 때 얻는 단점, 특히 워런티가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고급 062를 찾는 분들께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리뷰에 사용된 장비는 제 돈으로 직접 구입을 했고요. PC 디렉트나 시놀로지 측 등 어떤 쪽에서도 이 리뷰의 내용을
컨트롤하거나 특정 내용을 빼거나 넣어달라고 얘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저는 크로스였고요. 다음번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